70세가 넘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걸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와의 따뜻한 가까움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미 그런 감정이 사라질 나이가 됐다고, 아니면 건강이 걱정되어서 혹은 괜히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일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밀함에 대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문제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왜 이것이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인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이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관계를 더 깊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후로 노년의 친밀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신 가장 큰 착각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알아서 그런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전제품처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기능이 멈춘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세차게 흘러내리던 물이 넓은 평야에 이르면 어떻게 되나요?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품게 됩니다. 노년의 친밀함도 바로 그렇습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셔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감정적 친밀감을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끝난다는 잘못된 믿음,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다는 침묵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신체적 친밀함과 따뜻한 스킨십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건강관리인 셈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한 노인의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부부를 5년 동안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높았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친밀감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 건강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나는 정말 이미 늦은 것 아닐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포기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기 검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이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부끄러움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낼 방법을 모른다는 어려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작은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활동을 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절된 친밀한 활동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 주치의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를 먼저 꺼내기 어려우신 분들, 주치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나이와 건강 상태에서 배우자와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70대의 몸은 30대나 40대의 몸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30년 된 자동차를 젊은 시절 방식으로 과하게 몰다가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단지 더 부드럽게, 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뿐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성의 경우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강도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몸이 더 신중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적절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첫 번째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자세는 심장과 척추,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 나이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은 두 사람이 옆으로 마주보고 누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속도와 강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추는 이 자세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편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연결감을 훨씬 깊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조용하고 깊은 연결을 이 자세에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주보는 것 자체가 이미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베개와 쿠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엉덩이 관절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허리 아래에 얇은 쿠션을 대면 척추를 보호하면서 더 오랫동안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도구들이 경험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준비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더 세심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건너뛰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경험이 됩니다. 시간을 분으로 재지 마세요. 편안함을 기준으로 느끼세요.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 심지어 2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근육 긴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고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녹이고 몸과 마음 모두를 준비시켜줍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반입니다. 네 번째, 마무리하는 방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특히 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분 이상 그대로 누워 계세요. 심장이 천천히 안정을 찾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손을 잡고 조용히 누워있는 것,
이 순간이 많은 분들이 무심코 놓치는 가장 따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마디를 건네세요. 고마워. 짧고 단순한 말이지만 이런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박광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이분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나중에 방법을 조금 바꾸고 나서야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 뿐이에요. 방법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의 종류입니다.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반드시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는 감정적 친밀함,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느낌이 더 깊고 지속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부부 중 신체적 친밀함보다 감정적 친밀함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이 6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언어보다 마음의 언어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 친밀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적어도 한 번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말을 기다리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접촉을 작게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식사 후 잠깐 등을 쓸어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지금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것이 언제인가요? 세 번째는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동네를 함께 걷거나 보지 않던 장르의 영화를 함께 보거나 오랫동안 안 해봤던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두 사람 모두 활기와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작게나마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오늘의 배우자는 어제의 배우자와 조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대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거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함께 떠올리는 것. 이러한 회상은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가지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관계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작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70세 이후의 친밀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바꾸어야 한다. 세 번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술,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 약의 부작용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적 친밀함이 신체적 친밀함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4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몸의 변화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몸이 좀 불편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없으면 어느 한쪽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추려 무리하게 되고 어느 한쪽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국 두 사람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솔직한 대화가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때? 이 말 한마디가 큰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현재 상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방식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이라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의 변화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처음 함께 손을 잡았던 그날, 그때도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지금 그 손이 얼마나 익숙하고 소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화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결국 새로운 편안함이 됩니다. 자, 이제 자세와 방법 이야기를 드렸으니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술을 이용해서 긴장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는 소량의 알코올조차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긴장 완화가 아니라 안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매일 복용하시는 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치료제를 드시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들은 신체의 반응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오해하며 조용히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혜성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혈압약을 바꾼 후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약의 영향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고 약을 조정한 뒤 상황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진작에 말 못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만약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말초 혈액 순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유지하는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며 꾸준히 상태를 확인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건강보조식품이나 강장제를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혈관 확장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전통적으로 써온 것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런 제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담당 의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태혁이라는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홍삼 농축액과 특정 성분이 들어간 보조제를 함께 드셨는데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반응하면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심한 두근거림이 생겨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은 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병원을 통해 올바른 처방을 받으세요. 여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제품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함께 가꿀 수 있는지를 나눌 차례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일상의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마치 나무에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식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야 몸 전체가 살아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식사입니다.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맵기를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위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고등어, 참치, 꽁치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은 지방과 아연, 비타민 E를 함께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블루베리, 바나나, 귤 같은 과일을 더해주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류, 고지방 육류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커피나 진한 차는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라면 줄이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드시되 주무시기 직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저녁 이후로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과한 운동은 이 나이에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 기분 상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피곤하신 날은 아침 15분, 저녁 15분으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여기에 간단한 2가지 운동을 더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10회씩 하루 2세트 반복하시면 허리 아래 근육과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들이 건강해질수록 일상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천천히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10초 유지하고 10초 풀기를 하루 5번 반복해보세요. 앉아서도 누워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운동들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이민준 씨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부부는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아침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걱정되는 것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사이가 됐을까 싶어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꼭 거창한 무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걷는 30분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마음이 걱정과 불안, 외로움으로 가득하면 진정한 가까움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으신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 자녀, 노후,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 이것들을 혼자 오래 품고 있으면 점점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몸도 따라서 다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어놓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굳어버립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넘기지 말고 무엇이 걱정인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일기처럼 간단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훨씬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가 문을 열어줍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걱정을 끼칠까봐, 약해 보일까봐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거리를 만듭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언제였나요? 세 번째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고, 옛날 사진을 꺼내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나란히 보는 것. 이런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최인호 씨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을 특별하게 보냅니다. 근사한 곳을 가거나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시간만큼은 걱정되는 이야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한 시간이 한 주를 버티게 해요. 어떤 날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작은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관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 부부처럼 당신도 오늘 저녁부터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오랫동안 무기력함이 지속되거나 수면이 어렵거나 불안이 심한 날들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 전문의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강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잠깐 두 번째 복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과 운동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은 등 푸른 생선, 견과류, 항산화 채소와 과일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기름진 음식, 과도한 카페인, 그리고 늦은 저녁 과식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기와 골반 근육 조이기 두 가지 간단한 동작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피로하고 기력이 없으면 배우자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진 않나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는 것, 방 온도를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발을 씻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 일찍 햇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만 밖에서 햇빛을 받아도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밤에 더 잘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면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잘 해결되면 몸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회복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여유와 따뜻함이 생깁니다. 작은 연결고리처럼 보이지만 수면과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치의에게 묻고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품고 있는 걱정은 점점 커지지만 나눈 걱정은 절반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세 번째 복습입니다. 감정적 친밀함의 5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첫째, 매일 한번 진심 어린 감사나 칭찬. 둘째, 작은 신체 접촉의 꾸준한 유지. 셋째, 새로운 경험의 공유. 넷째, 배우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 다섯째, 과거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이 5가지 중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에도 친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물이 평야에 이르면 속도가 느려지지만 더 깊어지듯이 노년의 사랑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나이에 맞는 자세, 속도, 준비, 마무리. 이 4가지만 바꾸어도 경험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술과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는 절대 피하고 약의 영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습관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 항산화 채소, 매일 30분 걷기와 2가지 간단한 근육 운동, 그리고 배우자와 나누는 솔직한 대화와 함께하는 작은 시간. 이것들이 쌓여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딱 1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이었으면 합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가 없다. 단지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것뿐이다. 사랑은 한 번 일어나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잡는 손, 조금 더 천천히 걷는 발걸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오늘 밤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바로 그런 것들이 평생을 함께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랑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진지하게 다루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혹은 앞으로 더 알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께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한 분에게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